안녕하세요. 놀라운놀란의 미스터 놀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소식입니다. 제가 처음엔 손흥민 선수 때문에 토트넘의 경기를 챙겨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순 없지만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 최고점을 경신하며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토트넘이 리그 9라운드가 끝난 현재 1위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에 없던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토트넘이 뭔 일 내나 싶은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오늘은 무리뉴가 토트넘에 일으키고 있는 정말 결정적인 심리적 변화들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무리뉴의 인터뷰와 외신 보도를 통해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맨시티전을 2대0으로 승리한 토트넘은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의 성공을 단지 운이라고 할 수 없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지껏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엄청난 공격수를 보유했던 토트넘 입장에서는 과연 이번 시즌에 역대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케인과 손흥민에게 합당한 보상인 우승 커리어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상당히 낯선 것으로 사실상 토트넘에 존재하지 않았던 감정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력 2회의 토트넘은 그마저 50-51, 60-61 시즌이었으며 92년도 이후 영국의 최상위 축구리그로 구분지어진 EPL에서 토트넘은 단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는 팀입니다. FA컵 마지막 승리는 91년도였습니다. 그나마 근래에 들어 들어올린 트로피로는 EFL컵으로 99년도 그리고 08년도. 하지만 사실상 EFL컵은 우승을 해도 상금이 빅클럽의 경기 1회 입장료 수입만도 못한 상황이기에 심지어 이번 시즌 무리뉴는 카라바오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러고서도 16강전에 맞붙은 첼시를 이겼다는 게 모순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여하튼 토트넘의 현재 야망을 채워줄 성적은 역시 EPL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같은 굵직한 대회에서의 트로피일 것이며 이에 가장 근접했던 것이 포체티노였습니다. 1위랑은 큰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16-17 시즌 EPL 준우승 그리고 역대 최초로 뭔가 해내나 기대했던 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사실상 유례없던 토트넘의 부흥기였지만 그래도 토트넘은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점에 다다를 뻔했던 18-19 시즌 이후 토트넘이 퍼져버린 것 역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때 한 명의 영입이 없어도 EPL에서 위협적이었던 토트넘의 존재가 포체티노 감독의 말미에는 단지 손흥민, 케인 등에 의지하는 팀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손흥민, 케인 없이는 형편없는 팀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우린 단지 이 정도 팀이지 라고 생각하는 토트넘 팬들이 많았고 축구 팬들과 토트넘 팬들 사이에는 이런 유행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했다, 스퍼드라는 말은 잘 나가던 상황에 결국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뜻으로 썼으며 물병당했다, 버틀드라는 단어가 토트넘 팬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 이 역시 이기고 있는 경기 혹은 우세한 경기를 결국 지거나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을 때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그야말로 과정은 있지만 운도 없고 결과도 없는 팀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리뉴가 오기 전까지 말이죠. EPL은 20개의 팀이 서로를 홈과 원정에서 2번씩 만나며 총 38번의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은 현재 그 여정의 4분의 1 정도인 9라운드 시점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리버풀이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토트넘이 득실차에서 보다 앞서면서 24시간 이상 1위 자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토트넘 골수 팬들은 자신들이 2016년 3월경 단 13분 동안 1위 자리를 차지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이며 심지어 이번 11월 초에 32분 동안 1위 자리에 오르며 팬들은 1위 자리에 올라있던 최장 시간이라며 빈정거리면서 자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9라운드가 다 끝났으며 아직 8경기를 치른 팀이 있기는 하지만 설령 그 팀들이 승리를 거둔다 해도 토트넘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확정적인 상황이죠. 게다가 1위를 차지하게 된 경기가 바로 다른 팀도 아닌 맨시티와의 경기였습니다. 팬들로서는 이번 시즌에 어떤 희망이 있다고 믿기 충분한 경기 결과인 것이죠. 무리뉴는 맨시티와의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로셀소를 교체 투입하자마자 골이 터진 것에 대해 한 기자가 무리뉴의 용병술이냐 아니면 로셀소의 능력이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냐 질문했는데 무리뉴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운이 좋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운이다. 로셀소가 침착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감독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운이 좋았다. 로셀소는 단지 은돔벨레가 하던 역할을 똑같이 했을 뿐이다. 이 운이라는 말을 방금 문장에서 2번 활용했고 그 이후로도 득점으로 이어진 것은 운이라며
토트넘이 운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토트넘 팬들이 이번 시즌에 대해 열려있는 우승의 가능성에 대해 팬들이 얼마나 기대해도 되는지 질문하면서 토트넘이 14위를 기록하고 있을 때 팀을 맡았던 무리뉴가 현재 1위에 오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었지만 무리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시즌 14위는 가짜 14위고 일시적인 14위다. 정신 나간 시즌에 문제가 많았을 때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것이 잘못된 상황이었고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포체티노 그리고 클럽이 해온 것을 보면 단지 일시적인 상황이었다. 무리뉴가 토트넘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은 그가 토트넘에 요구하는 멘탈리티를 보여줍니다. 과거 사람들의 약점에 집중했던 심리학과 달리 사람들의 강점에 집중하고자 하는 긍정 심리학은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영속성을 가진 내재적인 것으로 설명하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외부적인 혹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를 이겼을 때 선수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말을 한다면 얼핏 보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외부 요인이기에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반면 운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토트넘은 운이 좋은 팀이다 라는 문장은 오히려 훨씬 영속성을 지닌 내부 요인입니다. 물론 운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가 토트넘의 암흑기에 대해 설명할 때는 불운이었다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짜 혹은 일시적인 일이었다며 그 사건 자체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역시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으로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일시적일 수 있는 외부 요인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뉴는 자신의 말에 팬들이 귀 기울이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감독이며 심리학적인 지식 역시 상당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기에 축구 심리학자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무리뉴는 단지 토트넘의 축구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트넘의 멘탈리티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선수들뿐 아니라 토트넘 팬들에게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리뉴는 맨시티전 이후에 이런 말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질 때도 있을 것이며 비길 때도 있을 것이고 경기력이 아쉬운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준 이 정신력을 팀의 DNA로 만든다면 앞으로 좋은 일들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무리뉴가 손흥민을 칭찬할 때 단지 노력이다, 성실했다 라고 하기보단 천부적이라고 하는 이유, 포체티노 말미 성적 추락이 단지 상황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맨시티전 승리를 확정지은 로셀소의 골에 토트넘 그리고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을 토트넘의 멘탈리티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는 무리뉴 감독입니다. 애슬레틱지에서 진행한 무리뉴의 1년 차에 대해 토트넘 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리뉴가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94%를 넘어갔으며 케인과 손흥민이 무리뉴 체제 하에 발전했다는 답변 역시 8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상위 4팀 안에 들 것이라는 예측도 83%에 달했으며 11%는 우승할 것이라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답변자의 92%는 무리뉴가 부임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마음에 든다고 답했습니다. 무리뉴 하에 단결된 것은 단지 토트넘의 선수들과 운영진뿐 아니라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빅클럽으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놀라운 논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주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시 더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